안녕하십니까? 금요 사건 파일, 아범입니다. 오늘은 인천에서 벌어진 참담하고도 충격적인 사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남매의 일상 같았지만 그 속에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어둠이 숨어 있었습니다. 인천 친누나 살인사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021년 2월 14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다급한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딸이 일주일 넘게 집에 들어오질 않아요. 신고자는 부모였습니다. 부모는 경북 안동에 살고 있었는데 인천에 있는 딸의 소식이 끊겼다는 겁니다. 처음 실종 사실을 알게 된 건 2월 7일. 놀랍게도 부모가 아니라 아들이 먼저 부모에게 알렸습니다. 아들, 즉 피해자의 남동생 윤 씨가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죠. 누나가 집에 안 들어와요. 실종된 여성 A씨는 30대 초반.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28살 동생 윤 씨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부모는 이미 귀농해 안동에 내려가 있었기 때문에 남매 둘이 생활을 이어오던 상황이었습니다. 동생 윤 씨는 부모에게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누나가 사귀던 남자친구가 있는데 서울에서 그를 만나러 나간 뒤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부모는 처음에는 큰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성인이 된 딸이 연애를 하다가 외박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 거죠. 하지만 시간이 지났습니다. 며칠, 또 며칠.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부모의 불안감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결국 2월 14일 부모는 인천 남동경찰서에 직접 실종 신고를 하게 된 겁니다. 신고를 접수한 수사관들은 곧장 그날 저녁 A씨의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안에는 동생 윤 씨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물었죠. 누나가 집을 나간 게 언제입니까? 윤 씨의 대답은 2월 7일 지였습니다. 경찰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아파트 CCTV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2월 7일 하루 종일 영상을 돌려봤지만 A씨가 집을 나서는 장면이 나오지 않았던 겁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경찰은 다시 윤 씨를 불러 추궁했습니다. 그러자 윤 씨는 잠시 머뭇거리다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사실은 2월 6일 새벽에 나갔습니다. 경찰은 왜 처음부터 정확히 말하지 않았는지 묻자 윤 씨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누나가 자주 외박을 했는데 부모님이 알면 걱정하실까봐 날짜를 바꿔 말했습니다. 경찰은 그제야 날짜를 수정해 CCTV를 다시 확인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때가 이미 자정이 넘어 관리사무소가 문을 닫은 이후였다는 점이었습니다. 결국 경찰은 2월 6일자 CCTV를 확보하지 못한 채 그날 수사를 접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예상치 못한 새로운 전개가 찾아왔습니다. 동생 윤 씨가 경찰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거기엔 카카오톡 대화 캡처 화면이 첨부되어 있었죠. 그 상대방은 다름 아닌 누나 A씨였습니다. 캡처된 대화 속 새벽 5시 22분. 누나 A씨가 보낸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너 많이 혼났겠다. 실종 신고라니? 한두 살 먹은 애도 아니고. 언뜻 보기엔 평범한 누나의 투정 같았습니다. 며칠 뒤 윤 씨는 또 다른 캡처를 보냈습니다. 대화 속 윤 씨는 누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나, 그냥 부모님께 남자친구 소개하고 떳떳하게 만나. 이에 대한 답장은 짧았습니다. 얘야, 잔소리 그만해. 또 다른 메시지에는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나를 계속 찾으면 아예 숨어버릴 거야. 경찰은 이 대화들을 보고 그래도 동생과는 연락이 되고 있구나 하고 안심했습니다. 부모 역시 문자 내용을 보고 실종 신고를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부모는 혹여나 딸을 계속 압박하면 정말 연락을 끊어버릴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기를 바란 겁니다. 하지만 2달 뒤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2021년 4월 21일 강화군 삼산면 성모삼리 주변이 논으로 둘러싸인 한적한 도로 근처 농민 한 사람이 이상한 걸 발견합니다.
깊이 1.5m 되는 농수로 가장자리에 검은색 무언가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간 농민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엎드린 상태의 여성 시신이었습니다. 시신은 상하의 검은 옷차림이었고 신발은 벗겨져 있었습니다. 지갑도 휴대폰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즉각 신원 확인에 나섰습니다. 지문 조회 결과 그 시신은 2달 전 실종된 30대 여성 A씨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이 확인됩니다. 시신에는 무려 35차례 칼에 찔린 흔적이 있었던 겁니다. 쌓이는 대동맥 손상, 성폭행 흔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누가 왜 이런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는지 단서는 전혀 없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인근 CCTV와 차량 블랙박스를 확보했지만 수상한 장면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A씨 가족은 말 그대로 절망했습니다. 잘 지내고 있으리라 믿었던 딸이 그렇게 참혹하게 돌아왔으니 말입니다. 4월 25일 치러진 장례식에서 특히 동생 윤 씨는 누나의 영정을 들고 눈물을 쏟으며 조문객들의 안타까움을 샀습니다. 누나는 세상을 떠났지만 의혹은 점점 커졌습니다. 왜냐하면 언론에 실린 보도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언론사는 가족이 실종 신고를 미리 하지 않았다고 보도한 겁니다. 이 소식을 본 윤 씨는 분노했습니다. 직접 기자에게 항해 메일을 보냈습니다. 저희는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허위 보도는 유가족 가슴에 못을 박는 겁니다. 윤 씨의 태도는 억울한 피해자 가족 그대로였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동정을 샀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수사는 점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수사의 첫 단추를 다시 꿰었습니다. 누나의 남자친구가 있다는 증언을 확인하려 했죠. 하지만 휴대폰 통화 기록과 메시지를 뒤져도 남자친구라는 흔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범인은 누구일까? 경찰은 사건을 치정범죄로 의심했습니다. 용의자 후보는 6명까지 좁혀졌습니다. 그리고 4월 29일 경찰은 충격적인 발표를 합니다. 강원도 안동에서 용의자를 체포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언론에 잡힌 범인의 모습은 모자를 눌러쓴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체포된 사람은 다름 아닌 피해자의 동생 윤 씨였습니다. 누나의 영정을 들고 울던 바로 그 동생이었습니다. 경찰은 그의 자택을 급습했고 그는 별다른 저항 없이 순순히 체포됐습니다. 체포 소식은 가족과 지인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누나를 위해 눈물을 흘리던 모습이 연기였단 말인가? 사람들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윤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담담히 증거가 있으니 부인할 수 없다며 체념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후회의 기색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동생이 누나를 죽인 것일까요? 사건의 비극적 진실은 4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20년 12월 19일 평범한 날의 귀가에서부터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남매는 평소처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작은 말다툼이 시작됐습니다. 누나는 늦게 다니는 동생에게 잔소리를 했습니다. 너 왜 이렇게 늦게 다니니? 카드 연체까지 하고 정신 좀 차려. 누나는 평소 동생의 씀씀이를 못마땅해 했습니다. 그 말은 윤 씨의 마음을 더 자극했습니다. 말다툼은 점점 격해졌습니다. 과거 동생의 가출 이야기까지 꺼내지자 윤 씨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폭발해 버렸습니다. 새벽 2시 50분. 윤 씨는 부엌에서 22cm 식칼을 집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방에 앉아있던 누나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첫 칼은 옆구리를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누나는 비명을 질렀지만 동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목, 가슴, 등, 무려 35차례나 칼을 휘둘렀습니다. 칼끝이 부러질 정도의 난도질이었습니다. 누나는 과다출혈로 현장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피범벅이 된 방 안은 참혹한 광경이었습니다. 순간 윤 씨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시신 은폐를 고민했습니다. 윤 씨는 여행용 캐리어를 꺼냈습니다. 누나의 시신을 억지로 구겨 넣었습니다. 그리고 옥상 창고에 보관했습니다. 그 옥상은 사람들의 발길이 드문 곳이었습니다. 윤 씨는 이곳이 완벽한 은신처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썩어가는 냄새는 그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열흘 뒤, 그는 결국 결심합니다. 시신을 처리하기 위해 강화도 성무도로 향한 것입니다. 이 참혹한 범행의 다음 장면은 그곳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12월 28일, 윤 씨는 렌터카를 빌렸습니다. 트렁크에는 캐리어가 실렸습니다. 안에는 이미 차가운 누나의 시신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곧장 강화군 성무도로 향했습니다. 한적한 농수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곳이라면 아무도 찾지 못할 거라 생각했죠. 윤 씨는 캐리어를 농수로에 던졌습니다. 그러나 시신이 담긴 가방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가벼운 캐리어는 물 위에 둥둥 떠올랐습니다. 놀란 윤 씨는 근처를 뒤졌습니다. 무거운 페인트통, 소화기, 철제 덮개까지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캐리어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서서히 캐리어는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윤 씨는 안도하며 현장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윤 씨는 또 다른 거짓말을 준비했습니다. 부모님에게 누나가 남자친구 따라 가출했다고 말했습니다. 완전 범죄를 꿈꿨던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부모의 걱정이 커졌습니다. 결국 2월 14일, 부모는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합니다. 이제 사건은 경찰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윤 씨는 그때도 치밀하게 속임수를 준비했습니다. 누나의 휴대폰 유심을 빼내 자신의 기기에 꽂았습니다. 그리고 마치 누나가 살아있는 듯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잔소리 그만해. 계속 찾으면 숨어버릴 거야. 누나의 말투를 흉내내며 가족과 경찰을 속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거짓말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시신은 결국 강화도 농수로에서 떠올랐습니다. 진실은 서서히 세상에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2021년 4월 21일, 농민이 농수로에서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여성이 엎드린 채 떠올라 있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2달 전 실종된 누나였습니다. 부검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흉기에 무려 35차례나 찔린 흔적. 사인은 대동맥 손상으로 인한 과다출혈이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CCTV도, 목격자도, 단서도 없었습니다. 철저히 계획된 범행처럼 보였습니다. 가족들은 오열했습니다. 잘 지낸다 했는데 믿었던 딸이 싸늘한 시신으로 돌아온 겁니다. 장례식 날 영정을 들고 서 있던 동생 윤 씨.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람들은 오히려 그의 슬픔에 더 안타까워했습니다. 하지만 윤 씨는 이 모든 상황을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누나를 죽인 범인이 바로 자기 자신이었으니까요. 그는 사람들 앞에서 교묘히 속고 또 속였습니다. 언론 보도까지 조작된 사실을 알리지 못했습니다. 가족이 실종 신고도 안 했다. 잘못된 기사가 나오자 윤 씨는 기자에게 항의까지 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할 수 있는 걸 다 했습니다. 억울한 척 호소했지만 모든 게 가면극이었습니다. 윤 씨의 속셈은 오직 범행 은폐였습니다. 경찰은 여전히 사건을 추적했습니다. 단순 가출도 우발적 사건도 아닌 치정 사례라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용의자를 좁혀나갔습니다. 의심의 화살은 곧 윤 씨에게 향했습니다. 누나의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었기 때문이죠. 돈의 흐름이 그를 배신한 겁니다. 경찰은 누나의 휴대폰 소액 결제 내역도 추적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결제자는 바로 동생 윤 씨였습니다. 게다가 윤 씨는 누나 명의로 보험을 담보 삼아 1,000만 원 대출까지 받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누나의 죽음을 이용해 돈을 빼돌린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윤 씨를 전혀 의심하지 않았던 경찰.
하지만 금전 거래가 밝혀지자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윤 씨가 유력 용의자로 떠오른 순간이었습니다. 경찰은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윤 씨가 도주하지 않도록 함정을 파야 했습니다. 일부러 용의자는 6명이라는 거짓 정보를 언론에 흘렸습니다. 윤 씨는 그 말을 믿고 안도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안전하다고 생각한 듯 본가에서 태연히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이미 포위망을 좁히고 있었습니다. DNA, 금융 내역, 거짓 문자 증거. 모든 퍼즐이 윤 씨에게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2021년 4월 29일, 경찰은 드디어 움직였습니다. 윤 씨는 부모님 집에서 전혀 모른 채 덮쳐 들어온 형사들에게 체포됩니다. 기자들 앞에 선 윤 씨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성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들켜버린 현실의 체념한 모습이었죠.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누나를 찾는다며 눈물 흘리던 남동생이 실제로는 누나를 잔혹하게 죽인 범인이었으니까요. 윤 씨는 처음엔 모든 걸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증거와 압박 앞에 결국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잔혹한 범행의 전말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2020년 12월 19일 새벽이었습니다. 남매는 평소처럼 함께 귀가했지만 그날따라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누나는 늦게 들어온 동생을 나무랐습니다. 너 왜 이렇게 늦게 다니니? 정신 좀 차려. 잔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누나는 과거 동생의 가출까지 들먹이며 화가 누적된 마음을 쏟아냈습니다. 윤 씨는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누나의 말에 욱한 윤 씨는 욕설로 맞섰습니다. 서로 고성이 오가며 다툼이 커졌습니다. 분위기는 걷잡을 수 없이 험악해졌습니다. 그때 누나가 벽에 컵을 던졌습니다. 깨진 파편이 윤 씨 얼굴을 스쳤습니다.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윤 씨는 부엌으로 달려가 식칼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방 침대에 앉아있던 누나에게 그 칼을 그대로 꽂아 넣었습니다. 첫 칼은 옆구리였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윤 씨는 목, 가슴, 등으로 칼질을 이어갔습니다. 칼끝이 부러질 정도로 잔혹한 공격이었습니다. 누나는 과다 출혈로 결국 숨을 거두었습니다. 방 안은 피로 물들었습니다. 순간 윤 씨는 멍하니 누나의 시신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곧장 여행용 캐리어를 꺼내 들었습니다. 누나의 시신을 억지로 구겨 넣었습니다. 그는 캐리어를 아파트 옥상 창고에 숨겼습니다. 맨 꼭대기층에 살던 남매. 그곳은 거의 아무도 드나들지 않는 공간이었습니다. 옥상 창고에 캐리어를 숨긴 윤 씨. 그는 태연하게 집으로 돌아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열흘 동안이나 시신은 그대로 방치됐습니다. 그 사이 윤 씨는 인터넷을 뒤져가며 시신 유기 장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선택한 곳은 인천 강화군 성모도. 겨울이라 인적이 드물고 과거 가족과 함께 온 기억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순간 윤 씨는 멍하니 누나의 시신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곧장 여행용 캐리어를 꺼내 들었습니다. 누나의 시신을 억지로 구겨 넣었습니다. 그는 캐리어를 아파트 옥상 창고에 숨겼습니다. 맨 꼭대기층에 살던 남매. 그곳은 거의 아무도 드나들지 않는 공간이었습니다. 옥상 창고에 캐리어를 숨긴 윤 씨. 그는 태연하게 집으로 돌아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열흘 동안이나 시신은 그대로 방치됐습니다. 그 사이 윤 씨는 인터넷을 뒤져가며 시신 유기 장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선택한 곳은 인천 강화군 성모도. 겨울이라 인적이 드물고 과거 가족과 함께 온 기억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누나가 남자친구랑 나가서 집에 안 들어와요. 윤 씨는 마치 걱정스러운 척했습니다. 부모는 잠시 믿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누나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부모는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게 됩니다. 윤 씨의 치밀한 거짓은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경찰이 아파트 CCTV를 확인했지만 윤 씨의 거짓말에 휘말려 결정적인 단서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 사이 윤 씨는 누나의 휴대폰을 이용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꾸몄습니다. 가짜 메시지를 조작해 부모를 안심시켰습니다. 너 많이 혼났겠다. 실종 신고는 웬 말이야. 누나의 말투를 흉내내며 윤 씨는 치밀하게 흔적을 위장했습니다. 부모와 경찰마저 속아 넘어갔습니다. 누나가 스스로 가출한 것처럼 보였던 겁니다. 윤 씨의 연극은 점점 더 완벽해졌습니다. 하지만 결국 시신은 농수로에서 발견됩니다. 35번이나 칼에 찔린 처참한 모습. 누나의 죽음은 윤 씨의 거짓말을 무너뜨렸습니다. 장례식 날 윤 씨는 영정을 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람들은 안타까워하며 동생이 제일 힘들겠다 위로했죠. 하지만 그 눈물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누나를 살해한 장본인이 바로 그 동생 윤 씨였으니까요. 경찰은 결국 윤 씨의 금융 기록을 추적했습니다. 누나의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 모두 윤 씨의 손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보험금 담보대출까지 받은 윤 씨. 탐욕과 분노가 낳은 살인의 그림자가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윤 씨는 끝내 체포됐습니다. 법정에 선 그는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죽은 놈도 자식, 죽인 놈도 자식이다. 부모의 눈물 속에서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가장 가까워야 할 가족 사이에서 벌어진 비극이었습니다. 탐욕과 분노가 이성을 지우면 사람은 가장 소중한 일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교훈은 분명합니다. 갈등을 대화로 풀지 못하면 작은 틈이 걷잡을 수 없는 비극으로 번진다는 것. 결국 이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는 살아남은 부모였습니다. 누구보다 아들을 믿고 싶었지만 현실은 딸을 잃고 아들마저 잃은 고통뿐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시는 이런 사건이 우리 곁에서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족의 의미를, 사랑의 무게를 한 번 더 되새겨야 할 때입니다. 오늘 사건 파일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앞으로의 이야기를 준비하는 큰 힘이 됩니다.